의학이 발전하면서 기존에 있던 많은 질병들이 사라지고 또 극복되고 있는 요즘입니다만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것이 암이죠. 대한민국 질병 사망률 1위인 암은 현재 수많은 항암 치료제가 개발되었지만 환자의 생명 유지에만 영향을 줄 뿐 아직까지도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2년에 이미 개발됐지만 이제서야 국내에 도입된 항암 치료제, 단 1회의 치료만으로 암을 완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제에 대한 소식입니다. 과연 암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인지, 그렇다면 그 약은 무엇이며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노바티스가 제조한 암 치료제인 킴리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 최초의 카티 치료제라고 하며 국내 제1호 첨단 바이오 의약품으로 허가가 됐다고 하네요. 기사를 빌리자면 카티 치료제는 T세포 수용체와 암세포 표면의 특정 항원 인식 부위를 융합한 유전자를 환자의 T세포에 도입한 후 암세포의 표면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지해 공격하도록 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의학용어라 그런지 말이 참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의 몸에는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환자의 몸속에 있는 이 T세포를 다 빼냅니다. 그리고 팩토리로 이동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유전자 조작세포를 만들게 되고 이 조작된 세포를 다시 환자의 몸에 새로 채워 넣는 방식이라고 하죠. 기존의 항암치료는 방사선이나 약물 투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약물이 매우 독해서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들까지 손상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래에는 암세포에만 반응하는 항암치료제가 개발돼서 사용 중이지만 아직 사용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고 또 환자마다 각기 다른 결과가 나와서 완벽한 치료제로 불리기는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항암치료는 완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생명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런 와중에 완치가 가능하다고 밝힌 치료제가 국내에 출시되었으니 그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좋은 치료제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잘 알겠으니까 이제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이 치료제는 어떤 우려들이 있는지 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와 같은 그런 질문들 말입니다.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사용 현황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카티 치료제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먼저 허가가 나서 사용 중이며 미국의 경우 2017년 8월부터 사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 중인 카티 치료제는 두 종류로 전해지며 말기 백혈병 환자와 말기 림프종 환자에게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치료가 힘든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인데 현재까지 백혈병의 경우 80%, 림프종의 경우는 4에서 50%의 완치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 한국에 출시한 킴리아는 카티 면역치료의 방식을 채택한 항암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듯 하네요. 치료 사례로는 미국의 한 소녀 에밀리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5세의 나이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선고받은 에밀리는 치료를 진행했지만 2011년에 다시 재발했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는 호스피스 또는 집으로 갈 것을 권고했다고 하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012년 카티 치료를 진행했고 현재까지 9년째 재발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 중이라고 하네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석진 교수는 암이 재발하거나 기존 치료제에 불응하는 DLBCL 또는 ALL 타입의 환자들은 현재까지 대체 옵션이 없어서 이후 기대 여명이 6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킴리아 치료제의 국내 허가로 해당 환자들도 생명 연장을 넘어 장기 생존까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카티의 경우 수혈받은 T세포가 치료를 받고 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 분열을 하면서 평생 내 몸속에 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작된 T세포에 내 몸을 맡기는 셈인데 이게 10년, 15년이 지났을 때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아직까지 규명된 바가 없고 이런 치료 방식이 새로운 암과 질병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맞는 말이죠. 이 약이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기존의 치료 방법과 다른 완전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겠죠. 출시 기간도 짧고 또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지적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네요. 킴리아의 가격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현재 노바티스에서 공개한 약의 가격은 5억 원이라고 합니다. 비싼 이유에 대해 굳이 애써가며 시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많은 연구 개발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고 지적, 물적
지역재산이니까요. 투자금 회수와 독점 권한 등을 고려해서 가격을 책정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5억 원이라는 높은 가격은 횡포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런 치료제의 경우는 인간의 편의가 아닌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사익이 아닌 공익적인 측면에서 제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가격이 높은 만큼 심리와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중요해질 텐데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5억이라는 비싼 가격을 주고 치료할 수 있는 시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치료를 한다고 해도 일반 시민의 경우는 대출일 텐데 아마도 그건 환자와 가족 모두를 죽이는 꼴이 될 겁니다. 환자는 살아서 미안하고 그 가족들은 빚을 갚느라 평생을 허덕이겠죠. 공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백혈병 환자들의 수가 수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암 환자를 포함하면 수만 명이 되겠죠. 백혈병과 암의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백신을 WHO가 공동구매하여 평등하게 보급한 것처럼 킴리아 역시 국제사회와 국가가 함께 고민하여 공공의 이익이 되는 좋은 답을 내주었으면 하네요. 환우와 그 가족들의 심리는 항상 불안한 상태입니다. 작은 확률이라도 있다면 또 치료가 될 수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 정도로 절실합니다. 한 번에 완치를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번 킴리아 국내 출시 소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었을 겁니다. 마지막 치료제라는 극단적인 희망은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어느 누구든 함부로 첨언할 수 없는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확실하지도 않은 것에 내 가족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겠죠. 조금 냉정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시기일수록 제약회사가 주장하는 효과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엄밀하고 냉정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번 코로나와 더불어 질병에 맞서 전면에 선 모든 의료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더불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그 가족들 역시 미소 짓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